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 TV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차를 할 경우에, 임대차를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할 경우에,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을 할 때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기간 내에 갱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2년인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갱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뭐 이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갱신을 하는데, 예전에는 계약갱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묵시적 갱신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예전에는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했냐면 임차인한테 유리했습니다. 예,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6개월에서 2개월 안에 내가 뭐 이사를 가겠다, 아니면 계속 거주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안 하고 그냥 계약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게 묵시적으로 갱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그 전에 계약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2년 동안 똑같은 그 계약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되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거기 가서 뭐 거주를 한다든가, 임차인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묵시적 갱신은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6개월에서 2개월 안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내용 증명으로 뭐 통보를 하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내용 증명으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죠. 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뭐 좋은 걸 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거의 안 좋은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나 계약갱신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라고, 뭐 임차인이 얘기하든가 아니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단 녹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화만 하면 안 됩니다. 녹취를 해야 됩니다. 녹취.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또 확실한 거는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확실하게 이제 근거를 남겨주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옛날에는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제 불인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요 내용이 바로 묵시적 갱신이었어요.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본다. 임차인은 기간 만료 2월까지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경우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안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것도 6월부터 1월까지였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2월까지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2월 정도의 여유를 줘야 임차인도 어디로 나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임대인도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1월까지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 1월 한 달 안에 이게 집이 구해지질 않는다고요, 쉽게. 네, 그래서 요게 2월까지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일회하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회, 여기 일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회, 예, 일회하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하나여, 일회입니다. 2회 3회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리고 갱신 거절 사유가 쭉 나옵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2기라는 게 여기 2자라는 게 횟수가 아닙니다. 2번 연체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갱신을 거절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2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냅니다. 월세를. 그러면 내가 연체한 차임액이 그러니까 누적액이죠. 누적액이 200만 원이 되면은 갱신 거절을 해도 뭐라 못 한다고요. 주인이 다 너 2기에 달하는 분명 연체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갱신해달라는 갱신해달라고는 요구할 수 있지만 나는 거절할 수가 있어. 라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 내용을 요거를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2번 연체했다고 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70만 원밖에 안 냈어. 또 그 다음 날도 100만 원 내야 되는데 70만 원밖에 안 냈어. 예? 그러면 60만 원이 연체가 된 거죠. 근데 횟수는 2회잖아. 아, 그럼 내가 2번 연체하면은 내가 저기 갱신 요구를 못 하나? 거절을 할 수 있나 주인이? 이게 아니라 30만 원, 30만 원씩 해서 7번, 6번 정도? 6번 정도를 연체를 해도 나는 갱신 거절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괜히 그걸 모르고 2번 연체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롯이 막 월세를 안 내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2기에 달하면 나가겠죠. 네, 근데 조금 냈기는 내가 형편한 데서 좀 밀리는 게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갱신 거절 사유가 쭉 있는데 앞에도 보다시피 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을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또 임차를 하는 거예요.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이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건 이제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예. 뭐 이랬는데 갱신 해준다고요? 여러분들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들은 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갱신 거절 사유 중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나 이 집에 살 거야. 이 집에 살 거야라고 했을 때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갱신 거절 사유되는데, 여기 보면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라고 그랬죠. 임대인의 아버지, 어? 아버지.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누구예요? 직계 비속.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이잖아. 아래 아들이나 아버지가 살겠다고 하면, 예? 직계 존비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존은 아버지야, 어머니, 부모. 비는 아들. 그러니까 임대인의 아들이나 부모님이 살겠다고 이 목적 주택을 비워주세요 라고 하면 비워줘야 됩니다. 계약기간 지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임차인을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저걸 줘요. 임대를 줘. 그러면 전 임차인은 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임대차를 하실 때는 꼭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고요. 주인도 계약갱신을 할 건지 말 건지 의사를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 거예요. 임대인이 매도가 뭡니까? 집을 이제 팔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안 해. 갱신 거절을 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법상 갱신 거절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까 그 사례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할 테니까 나 당신 계약 갱신 못 해줘. 이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임대인의 목적 주택 실제 거주하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나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직접 거주 필요성을 통보하고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안 해주면 이 사람도, 세입자도, 임차인도 이거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지금 2개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1개월이 아닙니다. 이게 요것도 이제 개정이 돼서 요것도 2개월 전까지.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라고 내보냈는데 거주를 하지 않아. 거주하지 않고 그냥 공실로 남겨뒀어요. 공실로 계속.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계속 그거 공실로 남겨둘까요? 진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사를 못 오는 것이 아니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분한테 또 임대를 내놓을 거라고. 그러면 그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저 규정이 맞을까요? 계속 공실로 내버려뒀어. 나는 나가라서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계속 공실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실로 남겨두고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이사 안 오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있겠죠. 신경을 이제 쓰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임대를 줬어. 한참 있다가. 그럼 여러분들은 생활을 안 하고 계속 그 집이 공실로 있는지 임대인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그거 체크하고 계실 거예요. 예? 뭐그 옆 동네로 이사 갔으면은 그래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멀리 이사 갔어. 어? 서울에 살다가 저기 대전으로 이사 갔어. 근데 서울에 있는 이 전세 옛날에 살았던 전셋집을 계속 거기가 공실인지 주인이 들어왔는지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지 그거 체크하고 계시겠냐고. 체크 하시겠어요? 체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상의 규제일 뿐이지 이게 실무적으로는 솔직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어려운 규정입니다. 예. 쉽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임대인의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해배상 예정에 그래서 뭐 일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중 가장 큰 금액,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에 해당하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빼기 뭐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피곤한 일이죠. 네, 법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거 솔직히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임차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했어. 네? 이번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그겁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 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 거주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 여부 등 임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열람할 수 있도록 뭐 실효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얘기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에는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는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시행돼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놓는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주택 매도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녀 거주 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하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한 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씁니다. 뭐 자기가 거주하겠다라고 뭐 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기에 직접 장사를 하겠다 해놓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러한 거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계약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통지를 해줘야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내가 갱신을 거절할 사유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기 차임에 연체하는, 이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에 갱신을 내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익이라는 거는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라는 거. 이기에 달하는 차임액입니다. 차임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잘못 알아두시면 괜히 나는 연체 안 됐는데 나는 뭐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저거가 안 되나 봐. 갱신을 해달라는 뭐 했는데 주인이 거절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미리 뭐 나가겠다고, 충분히 더 살아도 되는데 나가겠다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약갱신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이 혹시 뭐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동산 법률 상식들, 이걸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